바리톤 색소폰 맑게 잘 납니다. 이제 케니지 소프라노 색소폰. 니니로스의 트럼펫 소리, 그 다음에 바리톤 색소폰 소리, 지금은 케니지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였죠. 이제 팝댄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간감이 참 좋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쭉 막 몇 곡 들어도 되겠다. After midnight, we gon' let it all hang. After midnight, we gon' chug a lug and shine. Yeah, we gon' cause talk and suspicion, make ourselves up an exhibition, find out what it's all about. After midnight, we gon' let it all hang. 야, 순이. 가슴에 달이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구름 거치고 밤하늘 맑아지면 내 가슴에 달빛일까. 품고 다녔던 네, 순위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점 남성 보컬, 이 중점을 듣기 좋습니다. It's a man that it always knows which way to go. He takes his time to taste the wine, to smell a rose from the highest vine. He sends him roots deep in the soil to keep him strong through life. Long tug when he sings a song.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보고.
his praise I'm going to sing, not forgetting our glorious King. He always did good tidings bring, for he was the bold commander. There was Sidney Smith and Duncan too. Lord, how I know this. 예, 이렇게 골고루 들어도 다 들을만한 소리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분이 이렇게 첫 번째 투자하고 보통 처음 투자할 때는 보통 앞스피커 정도는 갈고 그 다음에 DSP 앰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00 이상 올라가죠. 그러고 뭐 도어 방음하고 또 디스피커도 넣고 센터 스피커도 넣고 이러면 보통 하면 4, 500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등급 높은 것들은 또 한 500, 600 올라가죠. 보통 이제 진입할 때 한 500 전후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요 500 전후의 금액대에서 소리가 이렇게 잘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손님, 차주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튜닝도 좀 하고 또 나작한 소리 때 저음이 좀 깔아줄 수 있는 우퍼를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온라인과 이런 쪽에서 알아보고 그래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브우퍼 작업하면서 튜닝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랑콜 레오스가 원래 이제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이게 느릅니다. 대시보드도 느르고 그래서 원래 그랑콜 레오스가 공간감 스테이지가 기본적으로는 잘 형성되는 차입니다. 밸런스 이런 거 하고 그게 음질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와야 만족도가 높아지죠. 한 50만 원, 100만 원 전후 쓸 때는 조금 좋아져도 괜찮은데 몇백 쓸 때는 소리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다 해소가 되고 서브우퍼까지 다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맞춤으로 해서 차주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 아까 들어보고 튜닝한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업체에서 서울의 유명한 업체에서 이제 센터 스피커하고 앞뒤 트위터하고 미드 우퍼를 튜닝을 했는데 그리고 DSP까지 해서 세팅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만큼 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 업체에서도 잘해주셨고 가격적으로도 잘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만족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사장님께서 배선 작업이나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고 시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그리고 우퍼 쪽에도 뒷배선 마무리나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근데 또 의외였던 게 우퍼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그거보다 지금 만족도가 더 높은 게 DSP를 새로 세팅하면서 만져주셨는데 그러니까 공간감도 좋아졌고 위상이 대시보드 위로 올라왔는데다가 그래도 좀 희미했던 스테레오 사운드 좌우 스테레오 사운드도 확실하게 잡아주셨고 그리고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 현악기든 타악기든 악기들 질감이 확 살아났다는 게 그게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DSP 튜닝은 여기서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듭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간접적인 홍보 비슷한 거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소리라는 것은 이제 이게 참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우리가 음식도 뭐 먹을만한데 같으면 그냥 군말 없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맛집 아니라도 근데 너무 맛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더 잘 넣으면 좋겠지만은 기본만 넣어도 또 괜찮고 쓴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샵에서도 이제 좀 더 잘 넣을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고객들한테 행사해 준다면 더 이제 가우디오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저한테 오는 게 극소수겠지만은 오게 되면 나갔을 때 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잘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튜닝하기 이전의 소리와 아마 베이스가 없어도 여러 가지 또 그 음악에 핸드폰으로서도 충분히 변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
뭐 파워 배선 이렇게 라인 작업하고 또 DSP 또 이렇게 체결하는 거, 또 트렁크 쪽에 일체형 박스는 간혹 손님들이 이제 뗐다가 붙였다가도 차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짐을 많이 실을 때. 그때를 대비한 또 내구성 있는 작업 행태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많이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가오디오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란 콜레오스 서브우퍼 장착과 DSP 튜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음악 되게 좋아요. 한 7분쯤 되는데 듣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파워 배선을 뽑았죠.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 보이죠? 딱 마스로만 저 표면이 아까 넓은 바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그에 앰프 마이너스 아스, 그런데 이게 살짝 벗겼죠. 전착 도장이 되어 있으면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피스를 조는 나사산에 의해서 전기가 통할 수는 있지만은 도장 표면을 좀 브러쉬로 좀 벗기고 그러면 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방수 버틀 테이프로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100년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모드보드도 다 뺐고 그걸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확실하고 들어가는 홀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최대한 작업을 잘 할 수 있고 에라 실수 없고, 이러한 환경이 안 될 때는 여기 잘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요 딱지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래 해서 여기 이제 비비 가스 확 쪼고 최대한 굵게 들어가야 이 움직였을 때 이제 배선이 이탈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요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즈노가 이리 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요거 보이죠? 요 구리가 보이죠? 이제 이빨 박치기. 좀 밀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요걸 뺀 거죠. 무드볼트를. 요 대가리가 없는 것을 무드볼트를 합니다. 무드볼트. 볼트 이름을 말하는 거죠. 볼트 종류의 이름입니다. 대가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배선하고 몸체를 압축시킨 다음에 조아야죠. 그러면 그냥 배선을 이렇게 내 손가락이 이리 안 당겨주면 이 부분이 나중에 헐거워집니다. 하고 나서. 요리하면 이제 꾹 눌려갖고 조아니까 빠져날 텐션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확실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 정도 해서, 아이고 놀래라. 이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거는 방금 왜 탁 튀느냐 하면, 모든 정폭기 파워앰프는 콘덴서가 있죠. 콘덴서가 있는데 그 콘덴서는 전기를 빼는 순간 한 수초 안에 싹 방전됩니다. 속도가 빠른 콘덴서이기 때문에. 일반 슈퍼캡은 배터리와 비슷해 가지고 충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전류도 많고, 또 배터리하고 연결된 걸 코드를 뽑더라도 배터리처럼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순간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늦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크로 페렛 단위의 콘덴서를 파워앰프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페렛 콘덴서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줍니다. 굉장히 빠른 0. 몇 초 0.00 몇 초 안에 그 콘덴서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방전도 빠르고 충전도 빠르고 그런 겁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뭔가 많은 것을 보내주는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음질에 좋다 이 말이에요. 음질에, 음의 질에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떼고 나면 자연 방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연 방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워낙 빠르게 용량이 작은 거지만은 슈퍼캡이야 뭐 100만, 200만, 1000만 마이크로지 않습니까? 1000만, 100만. 근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콘덴사들은 뭐 200 몇십, 그냥 200 몇십. 많이 봐야 뭐 2000 사고랍니다. 만, 10만 이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자그만한 거죠. 용량이 작으면서.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당기는데 양은 적지만은 순간적으로 빡 당기는 그게 전기가 흐를 때 큰 볼트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이쪽에 전기가 흐르고 있고 이제 콘덴서가 다 되고 이쪽에 들어가는 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빠작 그런 거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래 버리면. 그런데 이제 요 가는 선이 들어갈 때 씩 들어가니까 딱 닿이는 순간 전기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생각 없이 하다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상이니까 이제 놀랄 필요가 없고 왜 바닥거리느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퍼, 서브우퍼 이 모델은 이걸 커넥터를 뺄 수 있죠. 근데 뺐다가 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꾸로 꼽아보면 안 되겠죠. 그 부분 주의하고 요거는 무드볼트 뽑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줄. 요거 이제 테이핑을 했지 않습니까? 저발포 발포성 이제 테이프입니다. 저발포 또 탄탄하죠. 말캉말캉합니다. 그래서 방수되는 겁니다. 여기 넣으면은 이만큼 오죠. 이만큼 반쯤 왔죠. 이 밀에 넣으면 이게 약간 쿠션이 있으니까 밀에 넣으면 여기 딱 붙죠. 여기 딱 붙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 했으니까 밀에 넣으면 된다. 확인 사살 했으니까 일단 볼트 걸고 요거는 이제 이빨이 밀면 되겠죠. 이빨이 밀이 되는데 땅에 놔고 제가 하겠습니다. 땅에 놔고 다 되면 다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밀면서 좋았으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좋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빵빵하게. 이게 무드볼트를 딱 풀면 이게 배선이 들어가는 고리가 보이죠. 이게 밀었을 때 그러면 딱 물고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완전 확 벌리지 않으면 틈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이거 요령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순정 오디오 앰프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로 가는 그 선을 잘라서 여기 연결하면 그 신호가 들어가죠. 그게 하이 신호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고, 요거는 이제 음질이 더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로우 신호죠. 이런 걸 로우, 출력이 없다 해서 로우 신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ICL 단자 신호죠. ICL 단자라 그러고 ICL 케이블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ICL 신호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조건이 더 좋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안 쓰게 되고, 이게 없을 때는 이것만 탁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이걸 써야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라우드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화면에 차는 그랑콜레오스입니다. 그랑콜레오스는 2004년 중반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차죠. 신차죠. 이 차량은 작년에 이렇게 나온 차입니다. 이 차에 지금 현재 오디오 옵션이 이게 보스라 그랬죠. 예. 보스가 있는데 음악을 조금 이렇게 사실적인 그 어떤 악기 소리 표현을 좋아하는 차주분이라 무스웨이 D8 그 DSP 앰프와 레인보우 스피커를 앞뒤로 장착하셨답니다. 그래 했는데 소리의 변화는 좀 선명하고 생생한 소리는 순정보다 이제 변화가 좀 이렇게 많이 뚜렷해졌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소리가 좀 이게 공간감이 좀 좁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중음이나 중저음의 실제적인 그 흔히 말하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실적인 악기의 그 표현 이게 좀 떨어진다 해서
튜닝도 할 겸 그리고 이제 볼륨을 크게 듣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저음 우퍼라는 것은 빵빵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것도 그 존재감이 무시 못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빵빵한 소리가 아니라도 보편적인 어떤 그 소리라도 모든 악기에는 모든 사운드에는 저음이 깔립니다. 그 저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음은 한 60Hz 이하 60Hz 이하 또는 40Hz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60이나 40Hz 이하는 뭐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순정 OEM 스피커에서 60Hz 이하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40Hz 이하의 소리는 더더욱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렇느냐? 나오기는 나오는데 양이 작다 이 말이죠. 대신에 비례적으로 중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밸런스적으로 중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음이 잘 안 나오죠. 되게 잘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제 오디오를 달았을 때는 이러한 그 저음의 그 풍성함을 좀 강조하다시피 할 만큼 노출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부밍 사운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볼륨이 좀 커졌을 때는 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또 밸런스가 어긋나서 또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가 들어가더라도 차의 사람에 맞춰가지고 차주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레벨을 맞추고 질감 좋은 베이스를 창출하느냐 아니면은 좀 빵빵 때리는 스타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장착할 때 튜닝할 때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손님은 이제 빵빵 때리는 것보다 정상적인 밸런스 레벨, 정상적인 연주장에서 또는 녹음실에서 들릴 듯한 수준의 그 밸런스 사실적인 악기 소리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서브우퍼를 장착 추가로 하기 위해서 방문하셨고 그리고 튜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소리로 만들어낼 겁니다. 공간감도 크게 하고 그 우퍼는 여기 오디션 우퍼 요것을 장착할 겁니다. 여기 10인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가 보통 그 일체형 우퍼들이 요게 8인치가 보통 많죠. 10인치도 12인치도 있고 이 앰프가 붙어 있는 게 일체형 우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여기에 뒤에 앰프가 이 측면에 요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체형 우퍼를 하는데 일체형 우퍼가 10인치인데 박스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렁크에 놨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효과가 좋고 또 요 10인치의 소리를 충분히 냅니다. 소리 크기는 통이 적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의 질이 이 오디션 우퍼가 좋다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미 이제 장착되어 있는 무스웨이 D8이죠. 여기 이제 D8 중에서는 이제 후속 모델이죠. 요것을 이제 이미 장착되어 있고 요 레인보우 스피커가 앞뒤로 투웨이가 장착되어 있다. 이거는 크로스바입니다. 이 크로스바를 합류한 제품이 현재 장착되어 있단 말이죠.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거 한 조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미 요거는 장착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족한 서브우퍼를 보충하기 위한 오디션 10인치 우퍼가 질감이 좋습니다. 이게 들어갈 것이고 이 우퍼와 기존 이 스피커의 모든 소리를 조화롭게 이제 세팅하고 공간감도 넓히고 사실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이 차의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현재 어떤 형태의 소리가 나는지 한번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트럼펫 소리는 좋은데 위에 고음이 너무 쎄 하는 게 이제 증폭시키 나니까 그대로 안 그러면 다른 게 또 듣기 싫으니까 이것들에 나중에 튜닝할 때는 제로로 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차주분이 듣고 계신 이 행태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고음을 내리면 또 다른 음악은 또 너무 소리가 튀지 그러니까 밝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놓은 상태로 잘 하신 겁니다. 지금 요 색소폰 소리 있는 거는 질이 좋지는 않지만은 톤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좋게 느끼지는 않지만은 색소폰의 톤은 좋다 이 말이지. 밀도하고.
여기 샌더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아무튼 공간감을 좀 이 상태에서 공간감만 넓어져도 뭐 괜찮은 소리인데 이제 공간감이 이쪽으로 너무 요쪽으로만 좀 밀집되어 있는 소리가 나고 또 고음에서는 이제 요서 올리지 않으면 또 전체적으로 음이 밝은 느낌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데 그 올리는 바람에 좀 밝은 느낌은 조금 살아나지만은 대신에 그 고음의 그 하이 트위터 소리가 너무 또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트위터 소리와 사람 목소리 사이에 미드 하이 소리가 생생하게 그 재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미드 베이스 등등 때리는 그 부드러움이 없는 그거 좀 조정하고 좀 더 낮은 로어 베이스가 부드럽게 깔릴 수 있도록 튜닝만 해도 소리 잘 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프까지 다니까 더 잘 나겠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다시 음악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랭코 레오스는 파워 앰프 선을 뽑으려면 이제 배터리가 여기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센터에. 그럼 이 안쪽에 보면 이 안쪽으로 깊숙이 보면 저게 지금 한 부분 보이죠? 제가 바킹을 뺐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홀 바킹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홀 바킹이 요겁니다. 요게 조금 전에 한 대 부분에 뺀 크기입니다. 크죠? 여기에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드릴로 구멍 내기 힘들고 그냥 요는 좁비단 거, 안 그러면 펀칭 구두방에 쓰는 거 그걸 하든지 해서 그 8게이지 쓸 건데 8게이지보다 조금 작게 구멍을 내면 요 집어넣으면 보호가 완전 좋죠. 이게 고무가 두꺼운 한 8대 되겠습니다. 두꺼운 고무에다가 이제 쫀쫀하게 잡아주면 방수 뭐 이런 거 또 흔들림 내구성 완전 좋죠. 그래서 요거 아주 좋은 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게 이 속에 보면 저 구멍 보이죠? 이게 이제 엔진룸 쪽인데 덩 뚫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이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배선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보통 PMP 달면서 뭐 그런 거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잭 바이 잭 할 때는 안 하는데 이제 서브우퍼를 장착하거나 정상적인 오디오 전원 케이블을 설치하고 싶다 하면 그런 팁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배선을 빼 올리기 위해서 이제 ICL 신호선이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 리모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선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디시트를 이렇게 드러내면 라인을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앰플이 기존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요 안에 살짝 제끼 보면 요게 순정 앰프죠. 시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요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선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가 편한 공간이고 그러면 요거는 진짜 원래 이제 전기 배선이 잭 바이 잭으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배선을 이제 큰 걸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배터리에서 요까지 파워선을 이제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요 라인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요게 이제 플러스 넣어주고 다시 이리 가서 트렁크 쪽으로 우퍼 갈 겁니다. 그 라인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항상 요 선이 배터리에서 올라가면 배터리에서 운전석 바닥 넉넉 잡고 그러면 조수석 쪽으로 가서 조수석에서 앰프로 요 선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 요 선을 그대로 쓰고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조수석 쪽에서 여기서 요리 가갖고 앰프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차주분이 파워 앰프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달랍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넉넉잡게 해서 그러면 이게 익스펜더를 이제 뭐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항상 웬만하면 합니다. 조금 더 그런 거로. 항상 그러지만 익스펜더는 이제
배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배선 보호를 위해서 넣는 거고, 나중에 덜 내렸을 때도 배선도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익스팬더가 들어가면 배선 그 카페트 밑에 정리할 때 훨씬 더 이게 매끌매끌해서 정리 잘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제 익스팬더 씌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가죠. 근데 바쁠 때야 뭐 이것도 뭐 시간이 돈이다 이럴 될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뭐 보기도 좋고 리듬도 가고 100% 할 필요는 없다 여기고. 근데 이거 했을 때는 제가 엄청 저는 뭐 이제 나중에 드러내거나 할 때도 항상 저는 일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게 뭐 내구성 떠났어도 또 나중에 또 이 좀 비싼 배선들은 또 다시 또 써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깨끗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익스팬더가 그런 여러 가지 내구성과 차폐 기능, 실드 기능 이런 거 다 합니다. 이 정도 했어. 이런 거는 이제 테이프만 이제 뭐 이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끄트머리 뭐 수습투브를 씌워도 되고 뭐 바쁜 게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제 뭐 굉장히 고급 케이블 작업 시스템이 좀 고가 그런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보기 좋게 해야 되겠죠. 시간이 가도. 그건 이제 단순한 작업이니까 수직 투브 씌우는 건 뭐실 1분만 배웠구만. 근데 1분, 2분, 3분, 4분이 합하지면 1시간이 됩니다.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앞에서 뽑아와야 되겠죠. 여기서 앞에서 뽑아서 저 대시보드 밑으로 해서 저어서 발바닥으로 해서 의자 밑으로 올 겁니다. 이게 이제 파워선이죠. 이렇게 파워 배선을 뽑았죠.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 보이죠? 딱 마스룸한 저 표면이 아까 넓은 바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이 트렁크에 앰프 마이너스 아스. 그런 이게 살짝 벗겼죠. 전착 도장이 되어 있으면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피스를 조는 나사산에 의해서 전기가 통할 수는 있지만은 도장 표면을 좀 브러쉬로 좀 벗기고 그러면 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방수 버틀 테이프로 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한 100년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분이 옆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도와주셔서 이쪽은 여기에 이제 아스하고 부틸 테이프를 발랐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공급이고 요것이 배터리에서 들어올 겁니다. 배터리 B 플러스인 요거는 배터리가 저 뒤에 우퍼에 연결될 거죠. 우퍼 아스는 또 따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까서 여기에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체결되면은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되니까. 그러면 이제 무드볼트는 항상 지금 요리되어 있을 때 여기서 하면 일단 무드볼트 일단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풀어야 돼요. 이게 체결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러면 요 쑤시 보면 이게 탁 넣어 보면 들어가는 양이 가늠되죠. 한 12mm 들어가지죠. 12mm까지 들어가진다. 그리고 이 홀이 요게 이제 배선이 들어가는 홀 아닙니까? 8게이지보다는 조금 큰 홀이고 12mm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이 12mm를 일단 까는데 두 개를 내야 되니까 좀 느르게 까야 되겠죠. 이제 이게 이 반반을 요거를 손가락 아프니까 요럴 때는 요래 해서 요렇게 제끼면 여기 벌어지죠. 요렇게. 그래가지고 요래 하면 조금은 편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굴이 보이죠? 몇 개 떨어졌죠? 요렇게. 구리를 이제 피복만 찝어야 되는데 구리를 찝었기 때문에 요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직 배터리 안 물렸으니까 괜찮고 요번에는 이제 요 구리를 하나도 손상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한 2m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0.7mm 정도 이렇게 꽂는 식으로 몇 군데 이렇게 칼로 삥 돌려도 되고 칼로 하면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삥.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떼면 됩니다. 한 번쯤은 되는데 자꾸 해야 되는 이 손가락이 아프죠. 그래서 요는 요렇게 빼도록만 해서 요리 벌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제가 너무 작게 집었네. 그래도 요리 벌리면 안 벌어지네. 너무 작게 집어서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벌어지면 그 다음엔 이래가지고 보시죠. 여기 조금 힘드네. 그래도 한 가닥이 날아갔네. 그래서 이거 8게이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6게이지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를 깨끗이 잘라내고, 자를 때도 깔끔하게 잘라내게 비비 감아서 이걸 또 잘라내고, 그럼 여기까지 굵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기 손실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좀 잘라야 되겠죠. 보자. 여기 같이 들어갈 수 있나? 여러 개 안 자르고 같이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12mm 들어갈 거니까. 아, 12mm는 이 정도 뭐 8게이지 두께 된 게 되겠네. 12mm. 요 끝은 그냥 박치기 할 거니까 조금 잘라 삐고. 그러면 12mm보다 많이 남았죠. 피부를 많이 벗겼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테이프 항상 이 전기 테이프는 당기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개가 기부수처럼 붙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다 안 들어갈 거니까 살짝 5mm 빌 거 아닙니까? 요렇게 테이프를 당기면 요렇게 딱 달라붙죠. 네, 무드볼트가 좋아지긴 내가 침범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이래 해도 괜찮겠죠. 요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은 좀 더 좋게 하려면 이제 약간 이제 쫀쫀한 스펀지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 이제 입구를 빡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요즘 떼서 이 테이프를 좀 좋은 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놓여지니까 요 배선이 이리 와서 여기에 체결되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봐야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요 형태는. 그러면 무드볼트도 다 뺐고 요 거꾸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확실하고 들어가는 홀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최대한 작업을 잘 할 수 있고 에라 실수 없고, 이러한 환경이 안 될 때는 여기 잘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요 딱지 붙여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래 해서 여기 이제 비비 가서 콱 쪼고 최대한 굵게 들어가야 이 움직였을 때 이제 배선이 이탈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요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삐지노가 이리 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요거 보이죠? 요 구리가 보이죠? 이제 박치기, 이빨 박치기. 좀 밀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요걸 뺀 거죠. 무드볼트를. 요 대가리가 없는 것을 무드볼트를 합니다. 무드볼트. 볼트 이름을 말하는 거죠. 볼트 종류의 이름입니다. 대가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배선하고 몸체를 압축시킨 다음에 조아야죠. 그러면 그냥 배선을 이렇게 내 손가락이 이리 안 당겨주면 이 부분이 나중에 헐거워집니다. 하고 나서. 요리하면 이제 꾹 눌려갖고 좋아하니까 빠져날 텐션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확실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죠.
마이너스는 바로 들어가니까. 네, 바로 들어가네. 그러면 12mm만 까고 입구에 테이핑을 조금만 하면 이제 잘 보호가 되겠죠. 이런 거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고, 한두 가닥 빠진 건 이렇게 내버리고, 보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무드볼트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 단단하게 좋아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 조금만 전기 테이프를 안 해도 요 정도는 이제 전기 테이프가 제일 좋고 전기 테이프 안 해도 요 테이프 정도는 괜찮습니다. 전기 테이프보다는 이제 세월 수년이 흘렀다. 전기 테이프가 요거보다는 수명이 길겠죠. 내구성이 원래 만들어진 거니까, 플라스틱 소재니까. 그래서 근데 요것은 지금 서로 이제 텐션 조절도 돼야 되니까 요거 이제 요렇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전기 테이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왔죠. 요 화면 보이죠? 요 굴이 그저 보입니까? 화면에. 네. 요것이 딱 보이고 여기까지 박치게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꼭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모든 체결 계속 결선에는 일단 박치기 최대한 접지 면적을 넓히고 조어는 이제 볼트가 무드볼트든 뭐 드라이버든 뭐든지 간에 주로 이제 무드볼트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그럼 요리 했으면 이제 너무 잘 됐죠.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뒷거리도 안 나오고,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거나 카센터나 뭐 정비소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구리가 삐져 나와서 접착이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확률이 없는 거죠. 예, 우리만 계속 이 차를 관리한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뭔가 또 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FM대로 제가 보여주는 기고, 뭐 굳이 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바쁜데. 그런데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에 직접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요리하면 좋겠죠. 네, 잘라버리고 보기 싫은 게. 요리하면 이제 안전한 이제 케이블, 간단한 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다 끝났으니 리모트를 이제 찾아서 연결해야 돼요. 리모트가 이 앰프는 여기에 글자를 보고 리모트 아웃이 여기 리모트 아웃인데, 그럼 요 파란 거 이기네. 두 번째 줄에 반대편에는 묶고 리모트 인이 있고 리모트 아웃. 그러면 리모트 인은 빨간기고, 그러면 여기 색깔이 요게 인이고 이게 이제 아웃이죠. 이 리모트 아웃은 이제 요 잭바이 잭에서 저쪽 펜에서는 이제 그냥 놀고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 예, 요게 그러면 이제 확인 샷을 해야 되겠죠. 여기 맞는지. 요거랑 연결해 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리모트 아웃이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 사살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키 한번 넣어볼래요. 키만. 시동 얘기하시는 예, 아니 그냥 2단 키만 넣으면 여기 지금 배터리 이런 걸 뽑아놔 가지고 시동 거는 것보다는 리모트 아웃이 나와야 되니까. 뭐 안 나오노? 시동
지금 내 요 배터리 연결 아직 안 했네. 휴저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끄십시오. 제가 요 배터리 쪽에 휴저를 연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영상 잠깐 스톱하시고 배터리부터 먼저. 그럼 여기에 휴저를 딱 장착하는 거 잠깐 영상. 이거는 이제 다이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오디오 샵에서도 작업할 때도 유용한 이제 방법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영상 찍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죠? 요 홀 타공해서. 그럼 이거는 익스팬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 묶어줘도 되고, 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제선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공간이 이거 뭐 휴즈박스 같은 것 같은데 뭔지 한번 볼까요? 참고로 그랑콜 러시 휴즈박스는 또 실내 운석 의자 밑에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부분에 여기 낫겠죠. 여기 이 정도 해서, 네, 이거 먼저 이거부터 붙여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8개지 구멍 있죠. 여기는 테이프로 살짝 구리를 감았죠. 피복 벗겨진 데서. 이렇게.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무드볼트가 조여지는 범위까지 테이핑이 되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걸 열어서 그 양을 봤을 때, 네, 괜찮습니다. 살짝. 이제 여기 조금 전에 테이프가 살짝 구리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수 때문에 이거 좀 완전한데 내가 이걸 안 넣네. 다시 풀어가지고 조금 전에 조여진 것도 한번 확인 사설도 할 겸 다시 풀어야 되네. 더 풀어야 돼. 잘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걸 안 넣었으니까 여기 테이프가 침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최대한 밀고 이게 여기 틀어졌네. 요 홀에 맞아야 되는데. 안에 이제 8게지 쓸 때, 8게지를 사용할 때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갖고 이게 그래서 안 뺐는데. 4게이지 꼽을 때는 안에 그 8게이지 홀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것이 요 안에다 걸쳐져야 되니까. 이제 걸쳐졌네. 됐습니다. 4게이지, 8게이지 겜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거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조아버리면 안에 링을 조아게 되고, 링을 압착을 꾹 할 수 있는 무드 볼트의 크기가, 밀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제 잘 됐죠. 그러면 이제 구리가 안 보이니까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에 체결할 겁니다. 여기보다는 요 덧방으로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요리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빨간색 그대로 노출하고, 요거는 어디 묶을 만한 공간은 없네. 묶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요리하면 요 한번 묶어서 오면 게 묶어서 이리 가면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길이를 가늠해야 되니까, 요 우리 훑으면 요 살짝 피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제가 볼 때 살짝 중간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거꾸로 이렇게 해서 볼트의 양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트 양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요 안에 안 풀어도 됩니다. 이제 배터리 터미널을 풀 때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 그 단점이 있는데, 이 방식은 나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게 고급 시스템에서는 또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배터리 풀리지 말고 끝에 뭉개난 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니까 공구를 써서 여기 야, 이거는 뭐 볼트가 뭐 아예 이게 왜냐면 이 끝에 이게 이제 탁 뭉개놨습니다. 요 풀 때 이빨이 잘 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산을 통과해야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는 12mm라서 일단은 여기까지 방향을 잘 잡아서 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나? 잘 안 들어가네. 너무 많이 해놨는 것 같다. 한마디로 안 되면은 12mm 짜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른 거를 안 건드리고 하려고 간단한 방법을 썼는데, 이 차는 좀 끝이 많이 뭉개놨는 것 같다. 나서 산을 이제 뭉개놓은 거죠. 네. 이게 잘 풀리지 말라고 일어난 겁니다. 원래 지치고 풀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런다고 뭐 안 풀리고 할 건 아닌데,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순정 제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와서 하려는데, 여기 달랑달랑 또 이거 풀 때도 그럴 거고, 열이 와서 여기다 한번 묶고 이리 갈 겁니다. 요 빨간 색깔이 보기 싫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먼저 묶고, 왜냐면 빨간 색깔을 안 하고 이 펜들 씌워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제선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정비소에 갔을 때, 사제선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튜브를 씌워버리면 순정선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제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행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 일부는 그냥 빨간 색깔 그대로 노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그럼 뭐 좀 여유가 있어야 요 뚜껑을 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점에서 한번 묶어주고. 요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가 더 안전한 장소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후조 박스를 드러낼 때 이제 문제가 없을 만큼 약간 여유 있는 선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거로 해서. 이런 거는 뒤로 돌리버리고. 네, 요렇게. 손 다치니까. 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이 정도 잘랐어. 이것도 전기 테이프로. 열에도 강합니다. 이 전기 테이프가. 열, 습도. 이렇게 살짝 피복을. 근데 왜 이리 하느냐? 그럼 작게 까면 되는데 왜 많이 까가지고 다시 덮어주느냐? 그거는 이제 작게 까면 안으로 쑥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홀에. 피복이 없어야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이게 홀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홀 입구에 딱 부딪히면서 최대한 이제 접촉. 그러니까 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부틸 테이프로 해도 되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금 일하는 겁니다. 부틸 테이프가 더 좋은데, 요거 뺄 때 이제 요거 보이는 이게 안에 끼 8개지 전용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안에 거를 빼내면 4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해서. 아이고, 놀래라. 이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거는 방금 왜 탁 튀느냐 하면, 모든 정폭기, 파워앰프는 콘덴서가 있죠. 콘덴서가 있는데, 그 콘덴서는 전기를 빼는 순간 한 수초 안에 싹 방전됩니다. 속도가 빠른 콘덴서이기 때문에. 일반 슈퍼캡은 배터리와 비슷해가지고 충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전류도 많고, 또 배터리하고 연결된 걸 코드를 뽑더라도 배터리처럼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순간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늦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마이크로 페렛 단위의 콘덴서를 그 파워앰프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페렛 콘덴서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줍니다. 굉장히 빠른. 뭐 0. 몇 초, 0.00 몇 초 안에 그 콘덴서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방전도 빠르고 충전도 빠르고 그런 겁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뭔가 많은 것을 보내주는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음질에 좋다 이 말이에요. 음의 질에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떼고 나면 자연 방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연 방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워낙 빠르게 용량이 작은 거지만은 슈퍼캡이야 뭐 100만, 200만, 1000만 마이크로지 않습니까? 1000만, 100만. 근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콘덴서들은 뭐 200 몇십, 그냥 200 몇십. 많이 봐야 뭐 2000 사고 이랍니다. 10,000, 10만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그만한 거죠. 용량이 작으면서.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당기는데 양은 적지만은
순간적으로 빡 당기는 그게 전기가 흐를 때 큰 볼트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이쪽에 전기가 흐르고 있고 이제 콘덴서가 다 되고 이쪽에 들어가는 기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작 그런 거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래 버리면. 그런데 이제 요 가는 선이 들어갈 때 씩 들어가니까 딱 닿이는 순간 전기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생각 없이 하다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상이니까 이제 놀랄 필요가 없고 왜 바닥거리느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연결했으니까 요거는 거꾸로 해서 요대로 딱 닦이지면 요 텀으로 때깔이 이쪽으로 당겨야 되네. 이렇게 당겨서 요걸 조금 check해야 돼. 요 부분을 조금 더 제껴줘야 되네.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니까 영상은 끄고 이제 우퍼 서브우퍼 이 모델은 이걸 커넥터를 뺄 수 있죠. 근데 뺐다가 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꾸로 꼽아보면 안 되겠죠. 그 부분 주의하고 요거는 무드볼트 뽑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줄. 요거 이제 테이핑을 했지 않습니까? 저발포 발포성 이제 테이프입니다. 저발포 좀 탄탄하죠. 말캉말캉합니다. 그래서 방수되는 겁니다. 여기 넣으면 이만큼 오죠. 이만큼 반쯤 왔죠. 이 밀에 넣으면 이게 약간 쿠션이 있으니까 밀에 넣으면 여기 딱 붙죠. 여기 딱 붙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 했으니까 밀에 넣으면 된다. 확인 사살 했으니까 일단 볼트 걸고 요거는 이제 이빨이 밀면 되겠죠. 이빨이 밀이 되는데 땅에 놔고 제가 하겠습니다. 땅에 놔고 다 되면 다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밀면서 좋았으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좋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빵빵하게 이게 무드볼트를 다 풀면 이게 배선이 들어가는 고리가 보이죠. 이게 밀었을 때 그러면 딱 물고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완전 확 벌리지 않으면 틈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요령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모터를 여기 익스펜더 작업한다고 익스펜더 요 보면 익스펜더가 다 보이죠. 이게 선이 두 가닥이 주렁주렁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우퍼를 덜 냈다가 또 넣었다가 또 우퍼를 때에 따라서 짐을 많이 실으면 요 수납장 공간 안으로 넣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주렁주렁 선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펜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럼 뭐 이쪽에 이거는 이제 리모터는 뭐 테이프 안 해도 되지만은 뭐 있는 테이프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테이프 종류는 그냥 시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꼽히네. 요리 꼽히니까 얘가 밑에서 들어가야 돼. 밑에서 그쪽에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얘는 똑같죠. 아이고 한칸 큰 거로 해야 되네. 아무튼 이쪽에서 무드볼트를 다 안 돌리더라도 돌려야 되겠네. 찝찝하면 그냥 확인 사살 해야 됩니다. 찝찝하면 이 배선 체결은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풀어서 그 길을 뭐 어떻게 뭐 디자인을 새로 한다든가 이래 안 하면 그냥 한번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할 때 그냥 할 때 확실하게 해요. 할 때 그냥 그때 그냥
집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춧돌 채우는데 주춧돌 채우고 나서 기둥 세우고 위에 석가래 다 해피고 지붕 씨앗 있는데 그때 가서 주춧돌 어떻게 아낍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네.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끝났고 요거는 이제 꽂으면 되는 거죠. 꽂으면 되는 거. 이 두 선이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꼽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에 이제 우프가 놓여지는데 이게 카페트가 요 형태가 돼 있어야만이 요 짝짝이가 붙어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바닥에 이제 고무 매트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고무 매트는 이만큼 돌릴 겁니다. 그럼 뭐 고무 매트를 요거는 이제 꽂으면 끝나니까 요게 이렇게 꽂고 요 아이쉘을 이렇게 꽂고 요거 이제 리모트 베이스 컨트롤러죠. 이렇게 꽂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요렇게 놓여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선이 얇으니까 요것들은 약하니까 요렇게 해서 동작도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는 못 묶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쫀쫀하게 당겨가면서. 그러면 이제 얘의 저항 마치고 얘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뭐 차주가 뭐 모르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차가 뭐 쏠리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톡 부러져버리면 골치 아프죠. 이것들도 얼쩍얼쩍거려 샀다가 나중에 우프가 약해졌다가 세졌다 이러면 골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 좀 크네. 거기 좀 큰 거는 보기 싫은게 아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뺄 때 탁 빼면은 이걸 빼면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안쪽으로 해도 되고 함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 매트를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고무 매트를 깔고 난 다음에 저 우프를 갖고 그 우프가 나해지는 만큼 칼로 하는 각도로 요것을 일단 이쪽으로 보고 안 맞으랍니까? 그쪽 뒤에 딱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배선이 저리 가면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는 찍찍이가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은 이제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그러면 시트를 한번 제끼 보고 어차피 짝짝이 되네 잘라낼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운전석 좀 비주얼해야 되긴 조수석 뒤에 놨는 게 좋습니다. 조수석 뒤에 요 정도 하면 시트가 다 안 됐네. 예. 다 당한 거 맞습니까? 아니, 안 당한 거. 맞네. 2단까지 있네. 예, 그래서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요리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돌이 내야 되겠죠. 이 두께가 얇네. 이 바람구멍이 막히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두꺼운가 확인해봐. 짧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매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벽에 붙었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하고 이 전체를 쭉 오려야 되죠. 이거는 뭐 다 오릴 거니까 좀 조심해. 이걸 내서 칼로 깔끔하게 그럼 칼로 깨끗이 잘랐으니까 그 끝에 맞추면 되고 여기서 또 들 수 있으니까 됐고 이게 짝짝이가 좋습니다. 이게 잘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됐네. 그럼 이 배선은 요 밑에 이제 이걸 뗐다가 뗄 수도 있고 짐을 많이 실을 때는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좀 여유 있게 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반대네, 반대. 이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딸리 이리 안 오고 저리 갔으니까 이게 오히려 짧죠. 이런 거 교정을 잘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지. 다른 방향 반대로 힘이 지니까 선 길이가. 그러니까 얘가 빠졌죠. 이래 돼야 되는데 파란 게 이게 자꾸 걸리네요. 여기서 걸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네, 이 우퍼가 이런 면이 좋죠. 뺐다 꼈다. 그 다음에 요리 돼 이렇게 되면 된 거죠. 이쪽에 또 조정하는 거를 또 한번 살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거, 또 조정을 하는 거를 이게 아직 선이 기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조정하는 것도 보고 이것도 여기 와서 조정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서 조정하지만은 프로세스에서 조정할 거지만 여기서 프로세스가 없을 때 이거를 가지고 서브우퍼의 음의 질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프로세스에서 조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조정기 장치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프로세서가 없는 차를 위해서 조정 장치가 있죠. 이제 요 됐죠. 근데 요 새카만 게 자꾸 걸리니까 새카만 거를 아니 파란 리모트 선이 그 눈에 박힌 게 저놈을 색깔로 그냥 새카만 거로 이 뭐 새파란 게 하나 뭐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라는 의미고 요게 자꾸 걸린 게 걸리니까 이게 뭐 이 뺄 때 좋으라고 길게 했는데 그럼 빼놨고 요거 뭔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게 로 신호 이게 없을 때 이러한 그 로 신호가 없을 때 스피커 선을 바로 여기 손님 그 박스 챙겨놔야 되겠다 그지? 다음에 우지될지 모르니까 중고로 팔 수도 있고 이게 여기 꽂으면 하이 신호가 바로 들어가면 이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신호가 들어가야 정폭하니까 그게 하이 신호가 들어갈 수 있고 스피커에서 바로 그 순정 오디오 앰프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로 가는 그 선을 잘라서 여기 연결하면 그 신호가 들어가죠. 그게 하이 신호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고 요거는 이제 음질이 더 좋은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 로 신호죠. 이런 걸 로 출력이 없다 해서 로 신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ICL 단자 신호죠. ICL 단자라 그러고 ICL 케이블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ICL 신호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조건이 더 좋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안 쓰게 되고 이게 없을 때는 이것만 탁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이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프로세서가 그 음조정이 되어 있는 ICL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퍼 소리를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제 볼륨은 똑같은 거고 여기에 보면 요거는 요거 하이 신호가 들어갔을 때 리모트를 온 시킨다 뭐 한다 뭐 그러한 걸 말하는 거고 요 오디오 쪽이다 뭐 DC 쪽이다 리모트다. 지금은 리모트가 들어가니까 리모트 쪽이고 이 리모트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없고 리모트가 없고 그냥 이걸 안 쓸 때 여기 하이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온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앰프입니다. 이 안쪽에 부속일이 있고 파워 앰프인데 온 될 때는 여기 이제 오토로 요리하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온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리모트 신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들어가니까 리모트라는 쪽으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요건 뭐냐 로우 패스 바이패스 로우 패스는 이제 저음만 소리 내겠다. 저음 로 낮은 신호를 패스한다. 이제 하이 패스는 높은 신호를 패스한다. 이 하이 패스고 로우는 로우 패스입니다. 이게 우퍼니까 로우 패스. 이러면 고음이다. 그럼 하이 패스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퍼니까 로우 패스. 로우 패스 기능을 쓰겠다 말겠다인데 이건 오프고 온을 했을 때는 요리 음이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이미 저음을 만들어서 신호를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소리만 얘가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 신호로 들어갔을 때는 풀 레인지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버 저음만 소리 내기 위해서는 로우 패스 온 해야 됩니다. 온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180도 정도는 뭐냐면 저음 앞쪽 스피커의 베이스와 서브우프의 베이스가 동시에 신호가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파수 로패스 하는 범위 이렇게 주파수 설정 값하고 또 이 스피커의 특징 또 OEM 스피커에서 나오는 베이스의 특징 그런 거하고 거리가 음륜자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이스가 나올 때 우프에서 나오는 베이스와 프론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청취자가 들었을 때 일치감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때 0도로 할 것인가 180도로 할 것인가 일단 제기 보면 좋은 쪽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프로세스에서 다 조정할 거니까 기본 값으로 0으로 하고 요것도 프로세스에서 이제 조정할 거니까 기본 노페스를 오프해야 맞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앰프의 게인입니다. 그냥 앰프 게인 그냥 한 반 정도나 한 반 정도 하고 안 되면 좀 올리면 되겠네. 요 리모트 컨트롤러 요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별도고,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볼륨이라 보면 되고, 요거는 게이터 볼륨을 볼륨 문을 열어주는 게이터입니다. 게인이 그렇고, 요거는 로패스 프리퀀스지요. 여기에서 로패스 온을 했다. 그러면 50Hz와 300Hz 글자가 있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탱탱한 베이스 또는 중저음의 베이스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탄탄한 베이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베이스만 날 수 있도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드러운 베이스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ON을 했을 때, 요 오프하면 이거 이래나 저래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요것은 베이스 부스터, 요거는 다 요리 들어가나 요거 재킷 온 오프를 하나 마나 일단 베이스를 저음을 좀 전복시키는 소자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부속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체 기계에서 저음의 출력이 신호가 약한 시스템에서는 요걸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박스는 여기 제일 중요하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응용의 범위가. 이 작은 박스에서 로우 베이스를 내기는 힘들죠. 이게 로우 베이스는 큰 북에서 나는 소리고, 기타 베이스 기타 베이스도 전자 회로를 통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없는 10Hz, 5Hz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프를 다는 이유는 저음을 부근하고 완전 낮은 주파수 차에서 일반적인 여기 6인치가 있죠. 베이스 저 우프 있습니다. 순정 여기서 낼 수 없는 더 낮은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제한하기 위해서 이 우프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이제 큰 우프통을 달아야만이 로우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작은 우프통에서 로우 베이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나오더라도 소리가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굉장히 정폭을 좀 자연스러운 정폭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타 베이스를 좀 세게 탕그런 것 같이 북도 내가 작으니까 좀 더 로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갖고 다른 악기 소리하고 막 내가 앉히기 위해서 탕 때리는 것처럼 로우 베이스의 어떤 신호를 정복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작은 악기 통해서 억지로 로우 베이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내지만은 그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이 작은 박스에서 이 스피커가 이 앰프가 매칭되었을 때 어느 정도 로우 베이스까지 정복이 가능하느냐, 사용자가 얼마나 또 세게 큰 소리 무식하게 듣느냐, 적당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요 로우 베이스 부스터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우퍼의 성능 50%가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한 3분의 30% 정도 일단 해놨고,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어벌 거립니다.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게 나죠. 그래도 보름 올리면 막 빡! 이러죠. 이게 막 너무 많이 올리면 적당하게. 아까 이제 가장되게 보였는데 북을 세게 때린다, 기타 베이스를 세게 튕긴다. 그건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가장을 좀 한 거고, 지금도 한 번 점검 3분의 1만 했고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 게인도 반만 했고, 로우 부스터도 반 헷갈리니까 게인도 반, 요것도 반. 요거는 의미 없다 그랬죠. 오늘 했을 때 음색 조정이고, 이건 0도. 180도는 또 프로세서 안에서도 0도, 180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도. 요거는 리모트죠. 이게 다 합니다. 설명 끝난 겁니다. 숫돌이 붙이는 거.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게 이쪽으로 됐으면 좋았는데 설치면.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요리 되면 장착이 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이제 캠에 소리 납니다. 튜닝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제 이게 튼튼하니까 이 잭도 튼튼하고 아까 체결 잘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제끼도 이게 뿌리가 아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끼져도 예,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샥 박치기 이빨 해가지고 조은다는 거. 꽉 조여 있으니까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파워 케이블 8게이지 힘으로 이제 이게 좀 움직여도 괜찮은 거죠. 이제 요건 안전하지 않습니까? 움직여도 요것들은 안전하죠. 힘없는 놈들이 센 놈 때문에 안전하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고 이걸 다시 이제 다시 다 했으니까 제인도 반응도 해놨으니까 앞에서 또 점프를 살짝 할 수 있는 볼륨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끝을 기준으로 해서 둥글게 올려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추면 안 맞죠? 그러면 요 공간은 이제 베이스가 사방으로 이렇게 빠져 놓으니까 조금 떠 있어도 되고 선도 있어도 되고 요거는 짐을 실어도 됩니다. 짐을 실어도 되고 짐을 가득 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딱 이렇게만 안 막히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실리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된다. 작업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쭉 빼내면 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금 넣어놓으면 되고 지금은 중간에 뒤에 시트를 조립한 다음에 배선을 정리하면 되겠죠. 시트 조립. 예, 이제 그랑 콜레오스 작업이 다 끝났죠. 이게 서브우퍼를 추가하는 겁니다. 작업이. 그리고 오디션 10인치 박스 일체행 서브우퍼죠. 그 전에 이미 앞에 레인보우 스피커 앞뒤로 있고 무스웨이 D8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 유닛은 OEM 소스 유닛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를 장착하고 튜닝 끝나고 이제 음악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들었던 음악도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평상시 듣는 음악들을 위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나고 있습니다. 잘 나고 있습니다. 너무 개운숙이 노래.そこにあるから追いかけて行けば儚い逃げ道もそれが幸せあるよでなくてだけど夢見る願かける花のように네, 다음 곡으로 베이스 테스트를 하는 음악이죠. 네, 서브우퍼가 들어가서 조금 이제 로 베이스가 이제 나죠. 서브우퍼는 여기 보름이 크면 내리면 됩니다. 예. 요 제가 달아놨죠. 여기에 컨트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 내리면 베이스가 약해지고 올리면 조금 세집니다.
드럼 베이스가 거의 안 나고 드럼은 이제 좀 더 올라가지고 이 정도에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겁니다. 특별히 많을 때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도 쓰면 되고. 또 다음 곡으로 이제 이 음악을 쭉 듣고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곡 들어보고 콘트라베이스도 잘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듣기 좋습니다. 다시 잘 납니다. 콘트라베이스 좋죠. 앞에서 탁 튕구는 것 같죠 사람이. 좋습니다. 이 음악은 다시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볼륨이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2. 베이스 좋네요. There's a cold wind blowing downtown tonight. Oh, I'm all alone. 네, 다음 곡으로 You've got a life somewhere without me, and I've gone on without you. It has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베카.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rose up in Spanish Harlem. She is a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잘 나오.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곡 또 들어보겠습니다. letting go is always so much harder. 요 목소리가 조금 아쉽네. Love is strong. 지금 그냥 나오는 그레이말의 목소리가 조금은 좀 더 덜 고운 소리가 조금 덜합니다. 요게서 딱 조금 아쉽네. 클래식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 악기가 잘 나오네, 그죠? 예. 건강 악기들이 잘 나와. 여 트럼펫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지야? 빠빠빠빠빠 하는 거 트럼펫 소리잖아요. 그것이 조금은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네. 보컬 소리 한번 들어보고. Must change. Nothing stays the same. Everyone will change. No one stays the same. The young become the old, and mysteries to unfold. Cause that's the way of time. Nothing and no one goes unchanged. There are not many things in life you can be sure of, except rain comes from a cloud, sun lights up the sky. 좋습니다. 네. 니니로서 트럼펫입니다. 네. 트럼펫도 잘 나옵니다. 트럼펫도 잘 나오고 바리톤 색소폰. 여기 바리톤 색소폰 외에 퉁퉁 하는 게 콘드라 베이스거든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톤 색소폰 맑게 잘 납니다. 이제 케니지 소프라노 색소폰.
니니로스의 트럼펫 소리, 그 다음에 바리톤 색소폰 소리, 지금은 케니지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였죠. 이제 팝댄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간감이 참 좋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쭉 막 몇 곡 들어도 되겠다. Interesting. After midnight, we gon' let it all hang. After midnight, we gon' chug a lug and shine. Yeah, we gon' cause talk and suspicion, make ourselves up an exhibition, find out what it's all about. After midnight, we gon' let it all hang. 예, 순이. 내 가슴에 달이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구름 거치고 밤하늘 맑아지면 내 가슴에 달빛일까. 품고 다녔던 네, 순이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점 남성 보컬. 이 중점을 듣기 좋습니다. It's a man that it always knows which way to go. He takes his time to taste the wine, to smell a rose from the highest vine. He sends in roots deep in the soil to keep him strong through life. Lord, till you're glad when he sings a song.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보고. Old Amazon's praise I'm going to sing, not forgetting our glorious King. He always did good tidings bring, for he was the full command. There was Sidney Smith and Duncan too. Lord, how I know these 예, 이렇게 골고루 들어도 다 들을만한 소리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분이 이렇게 첫 번째 투자하고 보통 처음 투자할 때는 보통 앞스피커 정도는 갈고 그 다음에 DSP 앰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00 이상 올라가죠. 그러고 뭐 도화 방음하고 또 디스피커도 넣고 센터 스피커도 넣고 이러면 보통 하면 4, 500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등급 높은 것들은 또 한 500, 600 올라가죠.
보통 이제 진입할 때 한 500 전후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요 500 전후의 금액대에서 소리가 이렇게 잘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손님 차주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튜닝도 좀 하고 또 나작한 소리 때 저음이 좀 깔아줄 수 있는 우퍼를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온라인과 이런 쪽에서 알아보고 그래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브우퍼 작업하면서 튜닝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랑콜 레오스가 원래 이제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이게 넓습니다. 대시보드도 넓고 그래서 원래 그랑콜 레오스가 공간감 스테이지가 기본적으로는 잘 형성되는 차입니다. 밸런스 이런 거 하고 그게 음질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와야 만족도가 높아지죠. 한 50만 원, 100만 원 전후 쓸 때는 조금 좋아져도 괜찮은데 몇백 쓸 때는 소리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다 해소가 되고 서브우퍼까지 다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맞춤으로 해서 차주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 아까 들어보고 튜닝한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업체에서 서울의 유명한 업체에서 이제 센터 스피커하고 앞뒤 트위터하고 미드 우퍼를 튜닝을 했는데 그리고 DSP까지 해서 세팅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만큼 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 업체에서도 잘해주셨고 가격적으로도 잘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만족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사장님께서 배선 작업이나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고 시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그리고 우퍼 쪽에도 뒷배선 마무리나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근데 또 의외였던 게 우퍼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그거보다 지금 만족도가 더 높은 게 DSP를 새로 세팅하면서 만져주셨는데 그러니까 공간감도 좋아졌고 위상이 대시보드 위로 올라왔는데다가 그래서 좀 희미했던 스테레오 사운드 좌우 스테레오 사운드도 확실하게 잡아주셨고 그리고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 현악기든 타악기든 악기들 질감이 확 살아났다는 게 그게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DSP 튜닝은 여기서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듭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간접적인 홍보 비슷한 거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소리라는 것은 이제 이게 참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우리가 음식도 뭐 먹을만한데 같으면 그냥 군말 없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맛집 아니라도 근데 너무 맛없으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더 잘 놓으면 좋겠지만은 기본만 넣어도 또 괜찮고 쓴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샵에서도 이제 좀 더 잘 넣을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고객들한테 행사해 준다면 더 이제 가우디오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저한테 오는 게 극소수겠지만은 오게 되면 나갔을 때 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잘 나오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튜닝하기 이전의 소리와 아마 베이스가 없어도 여러 가지 또 그 음악에 이제 핸드폰으로서도 충분히 변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또 다른 작업 뭐 파워 배선 이렇게 라인 작업하고 또 DSP 또 이렇게 체결하는 거 또 트렁크 쪽에 일체형 박스는 간혹 손님들이 이제 뗐다가 붙였다가도 차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짐을 많이 실을 때 그때를 대비한 또 내구성 있는 작업 행태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많이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가우디오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랑콜 레오스 서브우퍼 장착과 DSP 튜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음악 되게 좋아요. 한 7분쯤 되는데 듣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재미나는 높은 어택감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이 트럼펫 소리. 드럼 스네어도 시원하게 치고 킥 베이스도 딱딱 끊어치고 이 원래 볼륨을 크게 해야 더 좋은데 크게 하면 녹음이 잘 안 돼. 크게 한번 올려볼까? 조금 되든가 말든가. 볼륨 크게 해서 녹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쭉 들으면 원래 이거 웬만하면 이 음악이 볼륨 좀 올리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 근데 지금 잘 나오고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겁니다.